회피형은 왜 회피형의 유형이 될까요? 회피형은 딱히 사람에 대한 집착이 강하지 않습니다. 사실 애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클 수 있으나 마음을 잘 보여주지도 않고 잘 내어주지도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피형이신 분과의 연애를 지금 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썸을 타고 있으신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피형은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고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피형들은 빠져있는 취미가 있고 연애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이 중점을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연애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연인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유형은 아니에요. 할 게 많고 굳이 왜 연애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나? 그리고 굳이 왜 감정 소모를 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감정 소모를 염두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라는 뜻이고, 아이러니하게 그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마음 안에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작은 자극에도 취약하다 보니 나서서 이러한 자극을 개척해 나가거나 개선해 나가거나 이런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회피하는 타입을 우리가 회피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적으로 우리의 사람은 무리동물이기 때문에 회피형이거나 혹은 히키코모리신 분들은 그러한 진화론적인 관점에선 역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역행을 왜 할까요? 역행을 하는 이유는 상처나 자극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본능의 DNA를 깨면서 하는 이유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에 대한 두려움으로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요. 연애에 있어서도 처음에만 활기가 있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그 관계 안에서는 오히려 뜨뜻미지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워지는 것 또한 불편함으로 느끼기에 보이지 않는 선이 반드시 있고요. 그 관계에 대한 기대치나 행복감도 크게 느끼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회피형이신 분들도요, 사랑받고자 하는 내면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연애를 원합니다. 혼자 있으면 또 심심하고 루즈해지기 때문에 또 봄이 오거나 활기차게 연애를 하고 싶을 때는 또 사람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생기면 마음이 또 불편해지고 저항감이 올라오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러한 회피형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회피형이신 분들과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연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내어주기 힘든 타입이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무던해 보이는 상대여도 관계가 조금만 불안정해지면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한결같은 안정감을 보여주거나 혹은 회피형이신 분과의 연애를 계속 원하신다면 꾸준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자극을 적게 주는 것 또한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만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회피형의 연애를 하시는 분들과의 연애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연애를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회피형과의 연애를 살펴보면은 갈등 상황은 필수적으로 인간관계 안에서는 생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런 회피형이신 분들은 회피를 쓰기 때문에 갈등이 이별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적대감이 많은 이성이 끌릴까?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회피형이신 분들과의 연애를 많이 했다면 나는 왜 회피형과의 연애를 많이 했을까? 왜 반복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생겼을까? 나는 왜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날까? 왜 나는 이러한 상처받는 연애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까? 왜 항상 비슷한 느낌의 사람을 만날까? 이러한 부분들을 반복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반복 패턴을 찾아서 나의 연애를 상처를 받는 포지션에 있는 나의 연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대감이 강한 사람과의 연애, 처음에는 호감 있고 좋아하는 마음에 첫 시작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점점 알면 알수록 연애가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라면 그러한 연애를 시작해야 할까? 적대감이 강한 사람과의 연애를 장기간 보려면 마음을 열고 한없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맞춰주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 외에도 좋은 사람이 많다면 더 좋은 사람과의 연애를 바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피형이신 분과도 만나봤고 저 또한 회피형이 되어봤을 때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고 느낀 점들이 있는데, 회피형이신 분과의 연애는 그의 마음을 열기까지 1년도 적었고요. 2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랑과 희생을 다했던 기억이 있어요. 20대 가장 이쁠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희생해봤던 경험은 나쁘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그 이쁜 나이에 나를 정말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찾을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회피형이 되었을 때 느낀 점은요. 내가 연애를 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아니구나.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있으면 너무 좋지만 나의 마음이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일부러 마음이 크지 않은 척, 무심한 척, 사랑하지 않는 척,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많이 두려워했어요. 불안형이던 회피형이던 모두 마음 안에는 어리고 여린 내가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하고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은 아주 여린 마음이 있어요. 회피형이신 분들 무식 내면은요, 사랑을 하기에 또 사랑을 받기에 아직 준비가 안 되시고, 상처를 받고 내가 그러한 감정 소모를 감당할 만큼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혼자일 때요, 더 잘 살고요, 더 열심히 재밌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기한 건 불안형이신 분들은 꼭 회피형이신 분들과의 인연이 많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그 안에 내면은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그 기저가 똑같기 때문에 끌리게 됩니다. 회피형이신 분과의 연애와 썸, 혹은 내가 회피형이시라면 조금 더 나에 대한 내면의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